오늘은 관찰자와 생산자 어디에 서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우위를 점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렌드의 관찰자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생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찰자는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대중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중들의 관심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찰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선점 우위 효과라고도 합니다. 선점 우위 효과는 시장에 최초로 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무형 및 유형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후자의 경우 트렌드 세터가 조금 더 쉽게 세상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연예인 패션이 유행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도서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해마다 트렌드를 분석해내는 책들이 출간됩니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을 하죠. 그 분석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틀렸을 때 면죄부는 예측이라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맞으면 좋고 틀리면 예측이 빗나갔다라고 일축해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 예측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에 이것이 유행할 테니 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한 것은 애초부터 니즈와 원치가 없는 사람들도 그것을 원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조금 더 나아가 세상은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앞으로 레트로가 유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유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만들어진 감성이라고 부르는데요. 트렌드 세터가 창조해낸 만들어진 감성은 유행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늘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대중이 그것을 따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트렌드를 주도하려면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 만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지만 트렌드를 선점하는 것은 개인이 적용해 보기에 적절합니다. 그래서 서점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 저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대에 누워있는 책의 제목을 좀 유심히 살펴보는 편입니다. 도서시장은 지금 세상에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척도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나라면 어떤 책을 써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세상을 한순간에 변화를 시켰단 말이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되레 이상해져 버렸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생겨났고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들, 또 하루를 버틴다라는 말이 이렇게 어울렸던 적이 또 있었을까요? 이렇게 되자 서점대 평대는 온통 코로나로 무장한 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언택트, 포스트 코로나, 하루가 멀다 하고 신조어들을 생산해내며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마치 4차 산업혁명 때도 비트코인 때도 주식 때도 똑같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전략적 책쓰기를 시작했다면 컨텐츠를 양산하는 속도를 고려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사회 현상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보고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그것을 실행해보는 것입니다. 의문점이 도출되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죠.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20, 30대가 주축이 되어 소위 영끌,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면서 부동산과 주식에 매우 투신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평대를 그때 당시에 가득 메웠던 책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책들이 줄을 이뤘단 말이죠. 이야기가 오늘은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 12월 달에 그 도쿄에서 열린 엔딩 산업전이라는 그 행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일명 이제 슈카츠라고 해서 임종을 준비하는 활동에 대해서 활발히 진행되는 시점이었는데요. 살아생전 나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고 재산 상속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거나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해 두는 것이 바로 이제 슈카츠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곳에서 한 가지 독특한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유품정리사였습니다. 특수청소부라고도 불리는데요. 그곳엔 유품정리사가 하는 다양한 일과 고충 등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머리에 스친 생각 중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니까 이런 직업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실제로 해당 직업이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슈가 되지는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2020년 김환 작가의 죽은 자의 집 청소가 출간이 돼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했죠. 물론 지금도 이런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인데요. 그때 든 생각은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트렌드, 돈벌이, 직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2025년에는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 것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고령화로 인해서 노령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요. 또 40까지의 워라밸을 생각했다면 50이 된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명예퇴직을 해도 또 젊은 나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50을 주제로 한 책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60을 주제로 한 책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컨텐츠들과 내가 잘하는 것에 접점을 이어서 책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50에 관련된, 40에 관련된 책들이 평대를 가득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장에서는 약식으로 이제 해봤지만 조금 더 탄탄한 자료조사와 사회적 현상을 분석한다면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콘텐츠의 생산자로 산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에 나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삶을 능동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이라면 생산자와 관찰자, 그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